복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26장 첫 시간은 이렇게 진행해 보자 부분입니다. 두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훈련 전 점검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 첫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훈련 전 점검 사항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오랜 준비 끝에 대상이 선정되고 교역자가 본격적인 제자훈련을 시작할 즈음이 되면 서둘러 할 작업이 한 가지 더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선택된 대상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훈련 중 참고할 사항을 점검하고 그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일이다. 기성교회에서 너무 잘 아는 장로나 다른 중진 멤버들이 대상일 경우는 일반 신자들과 그 점검 사항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형편에 따라 교역자가 잘 판단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훈련 대상자를 사전에 신방하는 일이다. 이 신방은 훈련 개강 예배를 드리기 2주 전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라.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씩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다. 기도로 중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먼저 훈련생의 영적 배경과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라 따로 시간을 내어 작업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훈련에 임하는 자기 자신을 새삼 점검하면서 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좋다는 말을 하고 싶다.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과거 사이비 종파나 이단에 몸을 담았던 경력이 없는지 잘 살피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매일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등 모두가 빼놓을 수 없는 요긴한 사항들이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자료들을 파일로 잘 정리해두면 앞으로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료들을 계속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개별 신방을 하면서 할 일은 제자훈련에 들어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습과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2~3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숙제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결석을 3번 이상 하게 되면 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도 말하고 동의를 얻어두어야 한다. 모이는 장소로 훈련생들이 자기 집을 차례로 공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아야 한다. 헤어지기 전에 그 가정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때 주는 말씀이 1년 동안 훈련받는데 힘이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면 더욱 좋다. 이렇게 개별 신방과 점검이 다 끝나면 교회 앞에 광고를 하고 제자훈련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목회자는 이 제자훈련이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시작하는 것이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라는 점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비중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입학 예배와 1~2년 후에 있을 수료 예배는 특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입학과 수료를 축하하는 예배는 가장 벅차고 열기가 넘치는 모임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다. 네, 여기까지가 1절 훈련 전 점검 사항에 관한 기술 내용입니다. 사전 신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침을 사전에 이제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입학 예배와 수료 예배, 그래서 이 제자훈련 일정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첫 시간에 모여서
처음 모이면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어 모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은혜가 넘치게 된다. 교역자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교역자라는 존재는 멀리서 보면 부담이 덜 되지만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좁은 장소에서 매주 만나는 것은 평신도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인 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일단 좋은 징조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아무래도 교역자를 보좌하는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총무와 회계를 선정해 두는 것이 좋다. 개별 신방을 하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자를 세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교역자가 임명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숫자가 10명이 넘을 때에는 3, 4명씩 지역별로 조를 만들어 책임자를 한 사람씩 두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급하게 연락을 할 일이 있거나 서로가 영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겸하여 각자 기도 후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2사람씩 적어내도록 하자. 그들은 훈련 기간 내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첫 시간을 이용하여 주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다. 예를 들면 월 회비를 정하고 찬송 합본 성경과 교재, 큐티 바인더와 암송 카드, 그리고 색연필과 심지어 손수건까지 준다. 손수건을 왜 주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손수건이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훈련이 되라는 암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시종일관 생글거리기만 하는 훈련은 절대로 없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준비해올 과제물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처음에는 다들 질려버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훈련생들의 형편과 수준을 잘 참작하여야 한다. 훈련이 훈련답게 되려면 요구가 좀 과한 편이 낫다. 그러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자훈련 목회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교회라면 첫 주부터 사정을 보지 않고 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는 완급을 잘 맞추어야 한다. 좋은 결실을 거두려면 힘이 들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보람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숙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역자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가정을 장소로 공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주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잘 사는 가정에서는 남들이 오는 것을 은근히 기다릴 수 있지만 좀 못 사는 가정에서는 손님이 온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집이 좁아 쑥스럽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훈련 기간이 몇 달 지나면 서로의 사는 형편을 가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신앙 인격을 한 단계 높이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제자반은 서로를 지극히 아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자랑하는 자도 없어지고 쑥스러워하는 자도 없어지고 오직 주 안에서 평균화된 사랑의 공동체로 남게 될 것이다.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방해가 될 만한 무엇이 있으면 사전에 치우도록 한다. 전화 코드는 미리 빼놓거나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식사 대접에 관한 것이다. 여자반일 경우 점심시간이, 남자일 경우 저녁시간이 걸치게 된다. 자연히 장소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게 된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식사 준비가 마귀의 시험이 될 때가 참 많다. 집주인은 준비에 바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온 집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 차 훈련할 분위기가 되지 못한다. 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지라 차린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부담을 느껴 시험에 빠진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엄하게 규칙을 세워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자장면으로 통일하든지 순번을 정해 몇 사람이 한 가지씩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든지 하면 된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영적 훈련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3번 이상 결석하면 자동 탈락으로 간주한다. 훈련생끼리 금전 거래를 일체 못하게 한다. 만일 그런 일이 발각되면 중도 하차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훈련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에 시험이 생기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준다. 가끔 숙제에 너무 몰입한 아내가 밤이 깊도록 침실에 들지 아니하는 일이 잦아지자 남편이 훈련을 그만두라고 협박하여 난처한 입장에 빠지는 주부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나는 일도 있다. 가정과 훈련, 직장과 훈련을 조화롭게 하려면 다른 왕도가 없다. 2배, 3배로 부지런해야 한다. 이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자. 첫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교역자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언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얼마 동안 숙제가 부담이 되어 그만두고 싶다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다. 가정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같이 훈련받는 형제로 인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을 것이다.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양심의 아픔 때문에 심적으로 큰 짐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교역자가 보기 싫어지는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두면 막상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말을 해두어야 한다. 사탄의 괴계를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허물투성이인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하자.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서로 손을 잡고 마주 바라보면서 우리 지체예요. 서로 도와야 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 좀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게 하자. 아마 지난 감동에 젖어 자리를 뜨지 않을지 모른다. 어쨌든 목회자에게 제자 훈련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네, 여기까지가 첫 시간에 모여서라고 하는 부분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첫 시간에 이제 그 진행해야 될 또 주의를 주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6장 첫 시간은 이렇게 진행해 보자 였습니다. 아멘.